안녕하세요. 오늘은 참 재능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요즘 그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요즘 근래에 생긴 버릇 하나가 있어요.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제 피아니스트 줄리앵 코엔이라는 사람이 그 김연아와 연주한 그 장면인데 그게 어찌나 볼 때마다 기쁘고 벅찬지 그거를 매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서너 번씩 틀어서 보기를 벌써 한 달째 그러는 것 같아요. 그것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런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줄리앵 코잉이라는 사람도 자기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뜻하지 않게 그 어린 소녀와 그 연주했던 그때가 정말 미칠 정도로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이다.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본인도 그런 예기치 않게 맞이한 그 순간이 그토록 뜨겁고 기뻤는가 봐요. 그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줄리앵 코잉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30대인데 이 사람이 유럽 그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공공 피아노가 이제 이렇게 그 비치돼 있으면 그거를 즉석에서 연주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뜻밖의 기쁨을 주고 이제 이러는 그 청년인데 30대예요.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탈리아 그 로마 공항에서 그 비발디 연주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여성이 다가와서 그 저 어린 아이가 당신과 함께 그 연주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코앵이 좋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곡이 상당히 어려운데 너 할 수 있겠니? 그러니까 이 토끼 이빨 같은 그런 그 어린 소녀 10살뿐이 안 됐죠. 그 소녀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좋다. 그래서 이제 그 즉석에서 이게 이제 연주가 시작되어요. 근데 연주가 막 시작되자마자 좀 전에 그 여리여리하고 그 앳돼 보였던 소녀가 정말 이게 아주 열정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현을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코엔도 하고 이제 자기도 놀라면서 연실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. 근데 그 어린 소녀도 이제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겠죠. 그 연주를 하면서 이 코엔을 보고 눈빛을 교환하고 미소 지으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. 특히 이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도 3악장은 굉장히 빠르고 그렇게 막 진행이 되다가 어떤 순간에는 이제 음향이 이게 변환되면서 극적인 이 전환을 맞이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거뜬하게 이 소녀가 연주하니까 이 코엔은 기가 막힌 거예요. 그 어린 소녀가.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질세라 막 자기도 막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폭풍 같은 연주에 다들 그냥 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놀라는 거예요. 이게 뭐 거기 그 순간 그네들이 느끼는 이 감탄은 물론이거니와 막 이렇게 이 소름 돋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기성인이고 한 사람은 여리여리한 동양 소녀가 막 질세라 하고 막 연주를 하는데 이거를 이 폭풍 같은 연주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동영상의 내용입니다.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좋아하는데 이와 유사한 감동을 가졌던 게 또 한 번 있어요. 그게 언제냐 하면 2002년도에 우리가 이제 4강 세계 월드컵 그때 4강 진출을 했거든요.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 광장에 정말 수십만 명이 모여들어서 이 막
흥겨워하고 응원하고 막 이랬던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그 장면을 보고 또 봐도 이 질리지가 않던 그때의 감흥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제가 뭐가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생각을 했어요. 이제 왜 이런 생각을 제가 더 하게 됐느냐 하면 저는 이제 상담자로서 매일 이제 어떤 고통, 괴로움, 부적응, 어떤 증상,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네들이 조금 더 적응적인 삶을 살까?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? 이제 매일 그네들하고 씨름하면서 그거를 궁리하다가 제가 이 불교를 이제 접하게 됐던 거예요. 이제 불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불교는 이 우리 모든 생명체가 이 변화 과정의 흐름을 겪으면서 다 고달프다. 그래서 이 삶이라는 자체가 고다, 괴로움이다.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. 이제 이거 즉 이 고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게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고통을 이겨내는 거,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, 이게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거를 정말 깊게 심화시켜야 된다. 뭐 이제 이런 거에 문득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런 거에 제가 상당히 취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취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거에 열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가장 소중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것을 이렇게 좀 도외시하거나 배타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반성이 드는 거예요. 사실 이 세상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모든 형태, 이 지식 또는 뭐 유형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불경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.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이 나뭇잎에서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파리를 훑어요. 그래 놓고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셔요. 내 손에 있는 잎사귀가 더 많으냐 저 숲에 있는 잎사귀가 더 많으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존이시여 당연히 당신 손에 있는 잎사귀가 훨씬 적다. 그러니까 그래 맞다. 저 숲에 있는 이파리보다 내 손아귀에 있는 이파리가 훨씬 적다. 근데 나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요 정도일 것. 즉 삶의 고통을 넘어서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 가르칠 따름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번에 그 코엔항하고 그 꼬마 소녀 10살짜리가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다가 그래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.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뭐 더 훌륭하다든가 더 낫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합당치 않지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정말 이게 이 우리 지구를 녹색으로 만들어야겠다면서 이 살림에 굉장히 주력하는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살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.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나무 심기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그거에 열중하는 분도 있고 또 농작물을 하는 사람네들은 더 질 좋은 농작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. 이렇게 하면서
그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가장 가치롭다고 또 여기지요. 또 어떤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돈 버는 게 최고 아니냐. 그래서 눈만 뜨면 돈 버는 궁리. 그래서 뭐 주식에 대해서 몰두하는 분들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또 근사하게 살려면은 옷을 잘 입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온통 좀 더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거에 뭐 이렇게 열중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삶의 다양성을 위해서 어느 한 구덩이에서 각자 자기 식대로 다 이 노력하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금 했어요.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게 더 낫고, 그래서 우리는 그네들을 부러워하고 그 반면에 자기는 너무나 평범해서 자기를 보잘것없이 여기지는 않을까. 이렇다면 곤란하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전에 이미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됐죠. 피천득이라는 그 교수님, 또 수필가이기도 하지요. 그분이 그런 내용을 말했는데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.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뭐 많게는 뭐 6, 70명 이제 많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주희자나 또는 이 독주를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나 또는 피아니스트 뭐 이런 이들에게만 주목하는데, 저 구퉁이에서 그 1시간 내내 연주하는 동안 북 한 번을 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오케스트라 자기도 한 단원이라는 거에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. 그 사람이 참 근사하고 부럽다.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, 그렇지. 우리가 어떤 거를 이루는데 꼭 자기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. 그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자기가 어느 한 모퉁이를 차지하면 그것으로서도 대단히 의미 있고 아주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.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김연아의 그 이제 바이올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, 그래, 응? 저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음악을 선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. 또 어떤 또 특출난 뭔가 발명을 품을 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야,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냐. 이렇듯이 나는 이 전체를 이루는 속에서 나는 뭐를 감당하고 있을까?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, 그래, 나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공을 들이면서 그런 쪽에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, 또 요리하는 사람은 그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나타냄으로써 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있는 대로 휘날리게 되는 거 아닐까,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요번에 로마 그 공항에서 뜻밖의 이렇게 공연을 펼쳐준 그 재능 있는 사람도 아름답지만 저 구퉁이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그 뭔가를 담당하는 것도 대단히 보람 있고 그 자랑스러운 게 아닐까,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우리가 찬사를 던져주고, 동시에 자기가 하는 일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더라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나도 한몫하고 있다고, 이런 것들을 깊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각양각색의 불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,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만약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다 똑같은 색깔이었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함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가 참 좋다라는 거를 요번에 그 특별한 소녀를 보면서
다시금 그런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